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는 밝디 밝은정 가수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섭외되었을 때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자, 제 인생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설레서 잠을 너무 설쳐서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께 모든 제 이 밝은 에너지를 오늘 모두 모아서 모든 걸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제가 제 데뷔곡 한 소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밝은 정이니까 오늘은 약간 OST를 제가 많이 부르기는 했는데 밝은 정이니만큼 좀 밝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흔들리는 이 밤이 오면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SBS 러브 스토리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단편극이에요. 한 16화까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쟁쟁한 유명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꼽자면 이병헌님, 최지훈님,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쟁쟁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단편마다 조금씩 OST이니만큼 조금씩 실렸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곡이기도 했고 제가 처음 불렀었던 곡이기도 했고 약간 끈적끈적하고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곡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기억에 남고, 또 청춘이기도 했고 해서 더 많이 기억이 남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이 책은 정말 운명처럼 저에게 온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바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1장부터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다. 두 번째, 욕심낼 자격은 따로 없다. 세 번째, 자기 검열 대신 자기 점검. 세 번째, 평판과 잘 사는 삶의 삼각관계. 네 번째, 멍청해지기 싫어서 지키는 루틴. 다음, 슬기로운 취미생활. 다음,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도 돼. 다음, 내 삶을 바로잡는 투자법. 그 다음, 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에는 관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 두 번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자, 세 번째, 손절의 기술. 자, 네 번째, 무례한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 자, 다섯 번째, 행복을 위탁하지 마. 자, 여섯 번째, 음흉한 말은 구분하자. 자, 일곱 번째, 결혼.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자, 첫 번째,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꿔봐. 두 번째,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자,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초라한 청춘 뒤에 오는 것. 자, 다섯 번째,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살자. 자, 여섯 번째, 그럼에도 왜 일하는가. 자, 일곱 번째, 열심히 산 결과가 번아웃일 수 있다. 자, 여덟 번째, 직장인과 프리랜서 그 사이 어디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연민도 습관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흑역사를 스스로 만들지 마. 자, 네 번째, 회사에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의 8가지 특징. 자, 다음,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 장착법. 자, 다음,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자, 다음, 돈은 이렇게 쓰셔야 해요.
자, 다음. 진짜 좋은 거죠.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정말 이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에필로그.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 철학은 필요하니까. 부록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인생 문장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거 있잖아요. 너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알고 싶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모두 다 제 마음속에 담고 싶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딱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는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계기가 약간 진짜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명이었어요. 정말 운명처럼. 왜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책을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책을 가까이 하는 뭐 책을 항상 뭐 언제 읽어야겠다, 뭐 책을 항상 읽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책이라면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책을 좀 읽어야겠다, 나도 좀 책 좀 읽자.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이끌리듯이 서점을 갔거든요. 서점에 이끌리듯이 갔는데 뭐 장르를 정해놓고 뭐 소설이나 뭐 어떤 무슨 판타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무엇을 볼까 이렇게 코너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짓말같이 이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저에게 말해주듯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주고 싶어 말을 거는 것처럼 저에게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딱 보자마자 가자, 나랑 함께 집에 가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렴 이러면서 저랑 같이 함께 집으로 바로 같이 온 아이입니다. 정말로 내돈내산 정말 제 아이가 되고 제 마음에 새긴 그런 인생의 책이 되었죠. 물론이죠. 진짜 굉장히 많았죠.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진짜로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진짜 요즘에는 가수들이 정말 많아지기도 하고 정말 장르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서도 예전보다 더 많이 긴장되고 조금 더 떨리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두려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정말 흔들릴 때도 많은데 이 책을 지금에서야 정말 더 많이 빛을 보고 정말 더 많이 마음을 다독이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이름이 또 밝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도 항상 저는 밝다. 너는 참 밝은 아이야. 밝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항상 참 밝으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밝은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고 있구나 해서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책에서 얻은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 마음을 굳건히 갖고 있는 이 긍정의 마인드를 끝까지 갖고 가야겠다. 이런 항상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을 굳건히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가수라는 것이 진짜 불안함과 긴장감과 이런 거의 싸움이거든요. 멘탈 흔들리고. 그런데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날 잘 봐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만난 순간부터 저 자신을 믿는 방법을 정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미 충분하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마치 저에게 직접 건네는 응원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무대 위에서 진짜 당당하게 정말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자신의 목소리, 본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진짜 흔들리는 제 자신을 잡아줄 수 있고, 진짜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제 진짜 첫 번째 제 인생 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나이는 그리 적지가 않아서 많기야 했겠지만은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보이스퀸 경연 끝나고 보이스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10회 공연까지 잡혔었는데 3회까지였나요? 3회까지 정말 공연이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정말 큰 사건이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은 그때 정말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책을 그때 읽었던 그때 그 책을 한번 구절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미숙한 내가 혹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수에 휩쓸려 버릴까봐 무엇을 하든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주해야만 알게 된다. 그것이 단단한 눈덩이가 아니라 콕 터트리면 깨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달리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있다. 사회 초년생 때 전화 공포증을 겪거나 큰 회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막상 부딪혀 보면 어찌저찌 해낸다.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을 해결해낸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어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신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장착할 준비가 끝났다. 그중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를 떠올려 보자. 어차피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어차피 다 죽으면 결국 잊힐 것이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히기 때문이다. 내 모든 발자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말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담겨 있는 상자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 색깔을 다를 수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 비슷하게 짊어지고 간다. 언제 어떤 초콜릿을 먼저 꺼내 먹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생에는 똑같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좌절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언제든 안정이 혼돈이 될 수 있고 좋아지지 않는 맛의 초콜릿이 아직 상자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연함과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진다면 혼돈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자, 다음! 루틴, 자기 개발,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진짜 이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 조금 모자란 듯한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명작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기록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글 자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일상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중략. 이 노력이 루틴이 되는 순간 내 모든 삶은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 기록되어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그 경험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순간이 인생에 몇 번은 온다. 무엇을 잘하려면 체력이 필수다. 시간과 힘을 내 몸에 투자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 같아요. 진짜 체력은 필수예요. 자, 다음. 지금 찍어 놓은 점들은 언젠가 연결되어 선이 되기도 한다. 쓸모없는 배움은 없었다. 어딘가에 써먹을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취미가 있는 삶은 어쩐지 멋지지 않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가까이 있는 것들을 서로 물드는 법.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두고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매일매일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 움직이고 있으니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이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정기적인 일정을 만들어 본다. 몸이 다치면 재활치료를 하듯이 망가진 생활을 재활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차츰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다음, 인간관계, 현타,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라는 건 행동하는 나의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인간관계를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도 말자.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로워야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도 그런 모양새가 된다. 관계의 실을 뚝 끊어버리는 대신 뜨거워진 마음을 잠시 식히는 쪽을 선택한다. 내 마음에 화르륵 일어난 불씨에 모래를 덮어버리듯 그 관계를 살짝 덮어버리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고 반박하기 힘들다면 그냥 흘려듣자.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오해받지 않기 위한 마음은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는 결국 멘탈, 마음 싸움이잖아요. 이 책에서 하는 말들은 결국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마음 근육 트레이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킨에서 물론 4라운드까지 갔었는데 매 라운드마다 힘들긴 했었지만은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힘들었었지만은 가장 힘들었었던 건 아마 4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4라운드가 가장 멘탈적이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장 많이 생각했었고 그때 많이 힘이 되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무대는 진짜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이고 소중한 보물이고 그런 거죠. 어떤 가수도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노래는 정말 제 이야기를 풀 수 있고 제 마음을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랄랄라? 랄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라고 책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 언어로 랄랄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믿는 사람은 결국 꽃을 피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게으름을 피우는 날이면 죄책감이 시달린다. 침대에 누워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게 포털 사이트를 손 가는 대로 눌러보면서 뭐라도 명분을 만들려는 본능에 꿈틀거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며칠을 허비하기도 한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푹 쉬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제대로 쉴 줄도 모른다. 매일매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했다. 그런 느낌. 움직이고 있으니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이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모든 긍정의 모든 활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문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했다라는 뿌듯함을 노력하시면서 뜻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트로트는 정말 인생의 노래잖아요.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음악이라는 것은 트로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 정말로 사랑과 모든 애정,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트로트와 이 책이 정말 잘 만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NGTV Another day
지금은 저의 인생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 책 제목처럼 잘 될 수밖에 없는 시기, 정말 너에게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더 노력하고 더 힘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그런 걸 준비하라,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에게 새 장르를 여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밝은 트로트. 밝은 트로트의 장르를 열어라 해서 저는 저에게 발트의 장르를 활짝 열어주는 그런 준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요즘에 트로트, 그리고 또 밝은 이미지다 보니까 제가 아직 트롯 앨범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트롯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트롯 앨범이 나오면 많은 관심과 많은 애정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또 제가 또 물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노래를 한번 살짝 맛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그거 참 흰머리구나. 여자 중에 여자로구나. 부끄럽네요. 저는 솔직히 딱 한 사람에게 추천드리기가 주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나이 또래나 같은 가수의 길을 걷는 분들, 그리고 약간 예술인들에게 좀 이 책들을 권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같이 이 코로나 시기를 이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정하기가 힘들어요. 이 책은 모든 청소년분들도 그렇고 청년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선택의 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배움의 길이던, 뭐라 그래야 되죠? 생각이 갑자기.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배움의 길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로 가야 될 때, 이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을 이 책으로 인해서 좀 더 일찍 이 책을 발견하고 그때 조금 빨리 읽었더라면 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해서 선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통달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제 목소리를 믿고 진짜 단단하게 꿋꿋하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는 정말 희노애락을 담은 음악이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메시지, 이 책을 보시고 그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으시고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행복을 위탁하지 마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왠지 인싸여야 할 것 같고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나는 상대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할까봐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성격이 이유일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마음속에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진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관계를 찾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나 역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책도 읽고 침대에 드러누워 드라마도 본다. 집에만 콕 박혀서 맛있는 것들을 잔뜩 시켜 먹기도 한다. 걸음이 빠른 나는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속도를 맞추는 대신 혼자 자유롭게 산책하며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수다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몰입해서 즐기기도 하고, 혼자 사진을 찍기도 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 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위탁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즘은 각자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보다는 역시 혼자서 자기답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의 시선을 끈다. 취향껏 꾸민 집에서 1인분의 요리를 해먹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성스레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내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홀로 있기를 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음을 위한 소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나에게는 인간관계 역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잘 씹고 음미해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폭삭에서 벗어나 일종의 관계 간헐적 단식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을 건네기 쉬워진다.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쏠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인간관계를 만나는 데 쏟느라 정작 나 자신과 친구할 틈 없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물드는 법.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두고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타인과 내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다 보면
정작 자기 색깔을 읽을 수밖에 없다. 특정 관계에 갇히고 거기에 과몰입하는 건 그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다. 히키코모리나 집돌이 집순이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깥에서 지친 나에게 숨구멍을 내주고 나만을 위한 시간에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나 작게 행복해지는 것들과 함께하며 넉넉히 여유를 주라는 말이다. 늘 바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매분 매초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내가 웃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느냐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 나의 영혼의 인생책, 운명책, 그리고 제목 그대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정말 나에게 주는 책. 진짜 노래는 가슴에서 울어서 나오고 책은 그 마음을 더 깊이 울립니다. 다음엔 또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요?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어떤 공간보다 더 깊은 인생 공간,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당신의 내일을 밝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NGTV